아버지가 구한 그 낯선 사람이 훗날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누가 알았을까. 말없이 나를 위해 달렸던 버스기사 아버지,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심이 드러나는 날.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오늘 오후 그는 회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잘못 건드려 삭제해버린 것이었죠. 상사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한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요즘 일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도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었죠. 그저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한은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또 실수했다고? 또 실망시켜 드리려고? 도한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한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인 박은채가 그를 불러낸 것이었죠. 도한 씨, 괜찮아요? 은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한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어요. 은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도한 씨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한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나를?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도한은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에 아버지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용감한 시민상 수상자 김상구 씨,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시민구조.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상을 받고 계셨습니다. 도한은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축하드려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다. 도한의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기쁘지도 않으신가? 나도 저런 상을 받으며 인정받고 싶은데.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도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죠.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 도한은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엄마가 나를 낳다 돌아가셔서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한은 우연히 카페에서 은채를 만났습니다. 은채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한 씨,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전에 은채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서 은채는
아버지의 용감한 시민상을 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도아는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은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구한 사람 그게 저였어요. 도안의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안의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등이 있습니다. 넓지만 외로워 보이는 등이었죠. 어린 도안은 그 등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엄마는 도안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만 해주셨죠. 내 엄마는 너를 세상에 남기고 떠났단다. 그 뒤로 아버지는 엄마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도안이 7살 때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집은 늘 비어 있었죠.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은 쉴 틈이 없었던 것이죠. 도아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시는 날이면 도아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죠. 밥 먹었냐? 숙제는 했고? 짧은 질문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아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그림 대회에서 은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상장을 잠깐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전부였죠. 도아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으신가? 어린 도안의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도안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를 부르셨죠.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가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아는 아버지가 화가 나신 줄 알았죠.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다친 데는 없냐? 도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걱정을 하시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 멀어졌습니다. 도아는 사춘기를 겪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말씀을 아끼셨죠. 저녁 식탁에서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도아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다른 친구들 집은 시끄럽고 웃음소리가 많던데. 그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도아는 독립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도아는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와는 다른 외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도아는 가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너도 잘 지내고.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졸업 후 취직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도아는 아버지께 취직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 합격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몸 상하지 않게 일해라. 도아는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아는 실망감을 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도아는 28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일을 멈추지 않으셨죠. 도아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일만 하실까? 좀 쉬시면 안 되나? 하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안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말은 짧은 사람이었죠. 그 손이 자신을 위해 쉼없이 일한 손이라는 사실을 도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감정 없는 사람, 자신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도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었죠.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아는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들어 실수가 잦아졌기 때문이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도아는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도아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복사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삭제 버튼이었던 것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수로 확인 버튼을 눌러버렸던 것입니다. 화면 속 데이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안 돼. 급하게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년치 고객 데이터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팀장에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팀장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도안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도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백업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임원실에 보고해야겠어요. 나가보세요. 사무실로 돌아온 도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도안 씨가 데이터 날렸대. 헐, 완전 큰일 났네.
요즘 일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도아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동료들을 마주쳐야 했으니까요. 책상에 앉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팀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도안 씨 이번 건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 달간 프로젝트에서 제외됩니다. 도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알죠? 팀장의 말은 거기서 끝났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집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도아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았죠.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또 실수했다고? 또 실망시켰다고? 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말을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옆에 던져버렸습니다. 도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하지도 대단하지도 못한 사람. 늘 실수만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도아는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면 다리가 떨렸죠. 동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매일 아침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에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은채가 다가왔습니다. 도안 씨 괜찮아요?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은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할래요? 제가 살게요. 도아는 거절하려 했지만 은채의 따뜻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채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도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어요. 은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죠. 도안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은 이 입사 동기뿐이었습니다.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작은 빛 하나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김도아는 매일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죠. 새벽 3시에 깨어나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이 되었죠. 회사에 가면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간단한 업무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안은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잘못 입력해서 종이가 수백 장 나와 버렸죠. 옆에 있던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안 씨 요즘 대체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요. 도안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사과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퇴근 후 도안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죠.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연결되기 직전에 도안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지? 나 요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박은채는 도안이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 다시 도안을 불러냈죠. 도안 씨 이러다 몸 상해요. 병원이라도 가봐요.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은채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스스로만 모르는 것 같아요. 도안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매일 실수만 하나요? 은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입사 첫 해에 큰 실수한 적 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도안은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은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줬어요. 그게 힘이 됐죠. 도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안은 머리를 식힐 겸 걷고 있다가 대형 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아버지였습니다. 도안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문을 나서며 약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도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 병원에서? 도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습니다. 도안아, 너 여기는 왜? 도안은 아버지의 손에 든 약봉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감기약 받으러 온 거다. 하지만 도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지셨다는 것을요. 도안은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오랜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좀 떠다 줄래? 도안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반찬통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통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도안은 약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을 들고 나온 도안은 소파에 앉으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버스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도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다. 도안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속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도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티며 살아오셨는지를요. 저녁을 함께 먹고 도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묵묵히 견뎌오셨던 것입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그저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신 것이죠. 도안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도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도안은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난번 병원 앞에서 뵌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분 등 약봉지를 든 손. 도안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받으셨죠.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도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몸은 괜찮다. 너는 힘들지 않냐? 도안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평생 처음 듣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라. 밥이라도 먹고. 도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안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너는 힘들지 않냐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안은 퇴근 후 박은채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였죠. 은채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요즘 좀 어때요? 얼굴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아버지랑 통화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은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네요. 가족이랑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도안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은채 씨, 저번에 하신 말씀 제 아버지가 구한 사람이 은채 씨라고 하셨잖아요. 은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도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봄 용감한 시민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뉴스 기사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채가 뉴스 기사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저예요. 도아는 놀란 눈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채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이 기억나요. 올해 3월 중순쯤이었어요. 도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고요. 도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채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 5대가 연쇄 추돌한 상태였어요. 제 차는 중간쯤에 끼어 있었죠. 도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난 거예요. 은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연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요. 도아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기사님이 내리시더니 제 차 쪽으로 달려오셨죠. 은채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문을 억지로 열고 안전벨트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내셨죠. 도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불길이 커졌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은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안도 말문이 막혔죠. 은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그분을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경찰서에 문의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죠. 도아는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뵀어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쯤 후에 찾아뵀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은채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에 대해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얼마나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세요? 도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채는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힘드셨대요. 하지만 당신이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도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아는 카페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은채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죠. 그날 기사님 댁에서 2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기사님이 당신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사진을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었어요. 당신이 달리기 하는 모습이었죠. 도아는 그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해서 속상해했던 날이었죠.
은채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님이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신대요. 항상 곁에 두신다고 하셨어요. 도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좋은 아버지였는지 자신이 없다고요. 도안은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표현을 잘 못해서 아들이 서운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도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똑같이 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사님이 도안 씨의 어머니 이야기도 하셨어요. 도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평생 한두 번밖에 들어본 적이 없었죠. 아내가 돌아가시던 날 기사님이 너무 힘드셨대요. 은채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도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도안 씨를 볼 때마다 힘이 났대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은채가 도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하는 것뿐이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쑥스러웠다고요. 도안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제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도안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안 씨가 회사 동료라는 걸 아시고는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도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고 물으시더라고요. 도안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실수도 작고 많이 힘들어 한다고요. 은채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기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내가 아들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은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도안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도안은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일도 성실하게 하고 동료들한테도 친절하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했어요. 은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기사님 표정이 조금 밝아지시더라고요. 기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 곁에서 좀 지켜봐 달라.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도안 씨한테 연락한 거예요. 기사님의 부탁도 있었지만 은채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도안 씨 괜찮아지길 바랐거든요. 도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무뚝뚝함,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사랑. 자신은 평생 그것을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한 씨는 기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님도 도한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세요. 도한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평생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은채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참 후에 도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기사님께 목숨을 빚졌는걸요. 도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찾아뵙고 올게요. 은채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도한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죠.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을, 그의 침묵을,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 했습니다. 도한은 지하철을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도한은 아버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지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 계셨죠. 도한아, 갑자기 웬일이냐? 도한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들어와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따라 주시며 물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으냐? 도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아버지는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도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은채 씨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고에서 은채 씨를 구하신 거. 아버지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그걸. 도한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도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당연한 일이라고만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도한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힘드셨는지. 도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도한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안아, 그게 무슨... 도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오해했던 거예요. 도안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신 것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신 것도 다 저 때문이었잖아요. 도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죠. 나도 미안하다. 도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너를 많이 외롭게 했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엄마가 떠난 뒤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었어. 도안도 울고 있었습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웠단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 도안은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도안을 꼭 껴안으셨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어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밥이나 먹자. 배고프지? 도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고파요.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좀 있다. 금방 차려줄게. 도안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밥을 먹으며 도안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가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대화였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마음이 통하는 대화였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도안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은채를 살렸고 그 은채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선행은 결국 돌고 돌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안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가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오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거라. 연락 자주 하고. 도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안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오해한 채 살아온 건 아닐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고 때로는 행동으로만 말을 합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숨겨진 사랑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실은 걱정이고 친구의 농담이 사실은 위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늦게 알아챕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볼 차례입니다. 용기 내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안처럼, 아버지처럼, 은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